우리 아들은 정말 효자예요. 70세 박순덕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매일 찾아오고 용돈도 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은행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고객님, 계좌 잔액이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2억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일이지? 박순덕 70세,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왔어요. 매일 아들 민철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민철 45세, 순덕의 외아들. 엄마 오늘 기분 어때? 약은 드셨어? 그래, 아침에 다 먹었어.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기도 해라. 민철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청소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장도 봐주고 순덕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민철이 말이야 하루도 안 빠지고 와. 진짜 효자지. 어머 부러워.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안 오는데 나 복 많지? 남편 일찍 보내긴 했지만 아들 덕에 살아. 민철은 돈도 잘 챙겨줬습니다.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쓰세요. 아이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괜찮아요. 제가 회사 다니잖아요. 매달 50만 원씩. 순덕은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순덕 씨 정말 아들 복이 있으시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순덕은 행복했습니다. 자식 하나 잘 낳았다는 생각에.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순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부동산 중개소인데요. 그 집 매매 건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집 매매요? 무슨 소리세요? 아드님이 집 팔려고 하신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요? 순덕은 황당했습니다. 민철에게 물었습니다. 민철아, 집 파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그게 엄마, 혹시 엄마가 나중에 요양원 가시게 되면 돈이 필요할까봐 알아본 거예요. 요양원? 나 멀쩡한데? 아니, 미리 준비하는 거죠. 걱정 마세요. 민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그래, 아들이 미리 준비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전화. 고객님, 대출 신청하신 건 어떻게 되셨어요? 대출? 나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아드님 성함으로 어머니 집 담보로 신청하셨는데. 순덕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계좌 잔액 확인하셨나요? 현재 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덕은 기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2억이 있었는데요. 출금 내역을 보니 지난 1년간 매달 1,500만 원씩 인출되었습니다. 누가요? 아드님 성함으로 등록된 공동 명의자가 인출하셨습니다. 순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이? 급히 통장을 찾아봤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지난 1년간 매달 1,5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순덕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순덕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철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산책할까요? 민철아.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너 내 돈을 가져간 거니? 순간 민철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다정한 표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알아버렸네요.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민철아, 왜 이러는 거야? 왜긴 왜예요? 어차피 엄마 돈 나중에 내가 받을 거잖아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몰래? 엄마가 혼자 쓰기엔 너무 많잖아요.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되고. 민철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 자금 필요해요. 엄마 돈으로 투자하면 나중에 더 많이 드릴게요. 너. 순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철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참, 집 명의 이전 서류요. 사인 좀 해주세요. 내일까지.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요양원 못 가시죠. 앞으로 혼자 사셔야 할 텐데. 협박이었습니다. 민철은 문을 나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이니 생시니. 순덕은 며칠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웃 김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덕씨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순덕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뭐라고? 순덕씨, 사실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민철이가 요즘 고급차 타고 다니고 비싼 옷 입고 다니더라고. 그게 회사원 월급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분명 어디서 돈이 나온 거지. 순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철이의 명품 옷, 새로 산 수입차,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 모두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해. 경찰서 가봐. 김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아들이 제 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면 법적으로 문제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사기나 횡령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처벌받나요? 네,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철의 회사 동료가 익명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할머니, 민철 씨가 도박을 하고 있어요. 도박?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빚이 엄청납니다. 2억 넘게요. 순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거였구나. 도박 빚을 갚으려고. 더 이상 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끝이 없어요.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하기로. 사랑하지만 이건 아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고소하시면 아드님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그래도 해야죠. 순덕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철은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엄마가 나를 고소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민철은 발뺌했습니다. 저는 사업 자금으로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민철은 돈을 도박에 탕진했고 어머니를 속였고 집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순덕과 민철은 마주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민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피고 김민철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해 금액 1억 8천만 원은 전액 반환하라. 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병원에 다니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덕의 집 앞에 민철이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용돈이에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거예요.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순덕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빚 갚으면서요.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덕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가거라. 네,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알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없었어. 고맙습니다, 엄마. 깨닫게 해주셔서. 민철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철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도박을 끊었고 일을 시작했고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순덕은 그런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에필로그. 효도는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속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해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참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지 마세요. 때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END-